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새벽 3시 26분입니다. 모서리가 조금씩 닿아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중간중간에 혹시나 테러가 들어가셔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 예스24에 가셔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마스터 검색하셔서 구매하시고 밑에 하단에 있는 저희 단톡방에 있는 그런 이메일 주소로 수중이랑 같이 첨부하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공부 깊이 있게 하실 분들 정도만 참고하세요. 이건 문화체계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제가 뭐 적극적으로 막 어필하지는 못할게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책은 이 책 말고 딴 책 있죠? 그건 만 몇천 원짜리인데 그건 뭐 부담 없이 좀 공부하세요. 그 정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자, 뉴스 보겠습니다. 뭐 뉴스 보기 앞서서 어쨌든 지금 죄송합니다. 네. 금리 인상이 0.75로 확정이 됐어요. 제가 그걸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75 확정이 된다면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조금 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확인하고 방송을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뭐라고 할까? 단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늦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한 달 반 정도가 될 텐데요. 어쨌든 늦여름에 대한 언급을 드렸고, 늦여름에 지금 이제 제가 19일을 말씀드린 제가 지금 FMC 요 날짜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요 날짜에 지금 요 가격대에 맞게 들어온 겁니다. 2만에서 2만 1,000달러가. 우리가 생방송 때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19일이 FMC 날짜 맞춰서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와 있는 상태고, 지금 가격대면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전반적으로는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단호하게 좀 말씀드려서, 그냥 저희 구독자님들 다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저를 계속 봐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 다음 달에는 어쩌면 한쌤이 리딩방을 오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사가 조금 복잡하게 좀 설켜져서 리딩방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저랑 함께 보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어떤 사기꾼들처럼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그냥 막 나몰라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 저도 같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이 수익이 나면 저도 같이 수익을 보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달에. 왜냐면 저도 이게 페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뭐 그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있는 그 더보기 알죠? 저희 지금은 없는데, 지금 공지사항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또는 뭐 상담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십시오. 금액이 자 뉴스 보겠습니다. 그죠? 자이언트 스텝 90. 자이언트 스텝은 좀 예상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연초에 0.5, 4번을 무난하게 갈 수도 있고, 중간에 0.75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게 이번 달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달은 0.5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면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지금 주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0.75를 한 번 더 때리기. 0.75가 사실 쉽게 나오는 그런 스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0.5가 두 번 나왔나, 내가 알기로. 그죠? 한 번 나왔나 두 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0.7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0.5가 나오면 이제는 빅스텝 이상의 스텝은 거의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적 긴축은 이제 여기서는 얼추 다 끝났다. 이제는 뭐가 되냐면,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압박, 그리고 주식은 먼저 반영이 됐고요. 주식은 먼저 코인 더 빨리 반영이 됐고, 그 상태에서 이 따라온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 게 여름부터야. 그런데 이 긴축으로 인한 그 이제 영향력이 어디에 미치냐면 부동산이나 이런 좀 이렇게 뭐라고 야무진 자산 시장에 좀 들어가게 되면서 예금으로 자꾸 돈이 빠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결국은 다시 이 큰 파도가 이동평균선 짧은 거 중간 거 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고 다시 한 바닥 이렇게 쭉 파면서 뭐 쌍바닥을 만들든지 뭐 저쪽 한번 살짝 이탈 더 하든지 이런 뭐 흐름으로 만들면서 크게 이제 나중에 회복세로 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뒷부분이 23년 가을, 이 앞부분이 올해 여름 정도를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여름, 늦여름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제 생각에는 7월 말에서 8월 정도 그 시기에는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달만 좀 기다려 주시고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달러당 1,300원 뚫는 건 시간 문제 이제 와서 난리 치고 있죠, 그죠? 한국은행은 빅스텝 밟기 부담스러울 거예요. 한국은행은 빅스텝을 밟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계속 0.25를 밀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0.25를 밀고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는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1300원을 넘어가면, 우리 환율도 이제 많이 이제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질 것이다. 제가 1340원 정도까지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2400선 안심 못했네. 지금 안심 못하는 구간이 맞기는 해요. 제가 2450 정도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건 좀 이따가 모습 보면서 다시 조금 더 수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거채 금리도 출렁출렁하고 있다. 네, 지금 예금하는 게 최고죠. 물탈 여력 없다. 개들다는 계좌에 절개하는 가게. 자, 여유자금이라면 쫄게 없습니다. 전혀. 저는 여유자금이면 쫄게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야,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다가 그쪽에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생겨서 결국은 파토가 나고, 그냥 제가 대출금이라고 했잖아요. 보험이랑 이런 담보대출이랑 5%짜리 근데 다 그냥 갚아버렸습니다. 갚아버리고, 이렇게 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안에서 이제 제가 잘하는 이런 방송과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게 뭐 운명적으로 막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더 이제 차트에 좀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양질의 차트 분석 그리고 경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팬덤은 또 작지만 강하잖아요. 네. 한 300건 잘 맞춘 사람 잘 없죠. 네, 제가 뭐 큰 건 거의 다 맞은 것 같고 작은 것도 조금씩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계좌 관리의 문제가 더 강한 부분이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네. 뭐 붕괴만 하고 집값 흔들다 집값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크게 붕괴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집값은 떨어질 겁니다. 이거 믿어 의심치 마세요. 네. 대출금리, 자, 연끌족들 힘들 거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힘들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네. 금리 폭등에 놀란 비투자 하우스포 될 겁니다. 이거는 될라가 아니라, 만약에 내 집에, 예를 들어, 경기도 10억에서 8억 정도 잡으면 되나요? 적당한 아파트를. 10억 정도 되는 집에서 부채가 7억이 넘어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그거 갚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릴 때 참았었어야지.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50% 이하이신 분들은 어차피 집이 남아있고 나중에는 또 금리 경제 상승률 따라 부동산이 또 깔아갈 테니까 자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는데 70% 이상이 빚었던 분들은 아마 지금 정말 죽을 마실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할 거예요. 오히려 주식 투자보다 더 힘들걸요? 그래요. 네. 채권은 이제는 사지 마시고요. 채권 이런 것 보고 채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면 채권은 저 예전에 사셨어야 됐어요. 채권은 지금은 메리트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주식이나 코인 쪽이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감을 강하게 칠할 때가 잘 없거든요. 나무 앞에 3대 혈전사님이 시청률 적자 어쩌고 네. 네, 코인은 좀 내놓으라고 주식 쪽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실까? 이게 채권이 3% 5%잖아요, 그죠? 많이 가면 3% 정도인데 채권이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이런 게 있으니까 코인도 3년을 보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3년 정도 뒤에면 지금 가격이 한 2배 정도는 돼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타셔야죠. 너무 심려치 마시고. 네. 근데 잡주 알템 물리신 분들은 조금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건 존버하는 거 아니거든. 네, 어쨌든 그렇게 되겠고. 네이버페이, 네, 네이버페이. 현대건설 원전 솔루션 글로벌 1위 될 것,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주가 대출, 대출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대출이 금리가 높아서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그 이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엄청 없어지거나 아마 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환수 시점, 네, 그런 거 괜찮네, 그죠? 네. 네, 부모 찬스 어쩌고 저쩌고, 네, 넘어가고요. 네. 반도체 굵기 견제 한번 넘어가고요. 네. 자, 중국 증시가 매력적이다는 말씀은 4월달부터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증시가 더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꾸준히 좀 드려왔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텐센트랑 바이두 이런 경영을 보면서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그 무엇이냐, 비아디. 제가 비아디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장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아디가 살짝 고점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내년 가을에 볼만한 종목들로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이랑 미국의 관세를 철회를 할 거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미국도 지금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지금 미국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손잡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미국 디젤 가격 사상 최고 어쩌고저쩌고. 네, 뭐 이런 것들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천천히 할까요? 네. 자, 환율부터 천천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290원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가 됐고, 그리고 조정이 꺾이는 걸 딱 보고 환율이 이제 좀 빠질 것 같고 224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오차범위 거의 뭐 1, 2%, 2% 정도에서 지금 반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난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여기서 뭐 행보를 주고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요 금리 상승을 보고 우리가 환율이 오르는 거 보고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짐작을 한 거예요. 아마 막상 진작되고 나니까 변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는 좀 꿀렁, 그죠? 꿀렁. 그러면 이제 주가도 살짝 반등 하고 나서 다시 뭐 올라가서 이렇게 꺾이는 그림. 1340원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림 체크하시면 되겠고, 환율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추세가 좀 강해진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해졌는데 3번 강해지고 지금 약해졌습니다. 그죠? 약해졌으니까 요 추세를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한 번 정도 치세를 더 살려주면 이제 이게 마지막 가능성, 그리고 꺾어주면 마지막 추세일 가능성이 좀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직 당장은 뭐 떡락 이야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주가의 반등과 지금 코인도 지금 반등을 살짝 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잠시만. 네. 매매를 좀 할까? 매매를 조금 할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많이는 못 사겠고, 10% 정도만 마수를 해서, 잠시만요. 네. 지금 타점 타이밍을 놓치면, 자, 많이는 못 사겠어요. 다 이 정도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선절 세팅해 놓을 겁니다. 뭐 내일 반찬값 정도만 나오면 되지 뭐. 사님 선절 나갈 거나, 그죠? 네.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이제 빠지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에서 반등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율이랑 반대로 움직이죠. 네. 눌림목에 좀 걸어놨고요. 자,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나스닥. 뭐 미국 증시를 다 보면 좋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나스닥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나스닥은 미국에 있는 기술주입니다. 네, 기술주니까 비트코인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에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글로벌 흐름도 좀 체크를 하시고. 어디 갔노? 네, 여기 있네. 나스닥 막상 지금 맞아, 그 금리가 그게 확정이 되고 나니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 나왔다, 이제 선반영은 되었다라고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하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갔다가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빠지고 가야 이제 진짜 좀 가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로 오르고 있죠, 그죠? 네, 비트코인 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나스닥은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 11,800, 12,000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전반적으로 뭐 슬쩍 발 남겨두는 거 괜찮죠. 왜냐면 제가 언급드렸던 자리가 지금 이제 19일이 아니라 이제 이거거든. 이거 우리 이벤트 이거 상태에서, 이거 이벤트가 뭐고, 요 2만에서 2만 1,000달러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잘 나오고 있죠. 어때요? 보여드릴까? 잘 나오고 있죠. 아까 제가 산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단타 다이버스 걸리잖아. 환율만 보고 비트코인 단타를 치잖아요, 한쌤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다 됩니다. 이거 뭐 몇만 원이라도 소중하니 벌어야죠, 그죠? 네. 혹시 보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노? 실버, 은, 금, 그죠? 뭐 싸면 살수록 좋다, 빠지면 무조건 사도 되는 종목. 하지만 우리 21m도 빠지지가 않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죠?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종목 실버. 그냥 얘는 그냥 빠지면 줄줄줄 사시면 됩니다. 됐고요. 뭐 코스피도 아마 그럼 내일 반등이 조금 나오겠죠, 그죠? 반등이 조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반등이 나오고 더 빠질지는 일단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크게 보시는 분들은 적당히 적시 매주 해줘도 괜찮고, 우리가 선물이나 마진 하시는 분들 아주 짧게 그냥 정말 바닥 잡고 싶으신 분들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죠? 지금부터 하려는 우리가 전체 시드에 적당한 비중을 조금씩 한번 넣어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빠지네. 단타 청산할까? 아직까지는 괜찮겠다. 방송 중에 하다 보면 신경이 쓰이죠. 왜냐면 저 몇만 원대기 하려고 들어간 거거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중이 안 되네. 비트코인. 네, 우리는 비트코인이 메인이니까. 자, 비트코인. 한쌤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1,000에서 2만 달러 사이에서 반등존이 존재한다. 이게 꽤 강한 반등존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다가 지금 또 밀리는데 기분이 또 나쁘다. 갑자기 나빠진다. 그죠? 거래도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쵸?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거래가 좀 실린다는 건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그죠? 나죠. 팔아야 되는데 방송하자. 어쩔 수 없다. ABC 반등으로 등장을 했네요. 네. 자, 어쨌든 나쁜 그림은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얘를 넘어섰다라는 거, 요 정도 넘어섰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A, B, C로 빠지면서 하방 세기를 만들고 위에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큰 채널 하나 깔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한번 들어주고 빠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장 들어주고 빠진다. 그럼 이거 먹으러 들어가시면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자 양봉에 대한 저점 어디냐? 여기 5분봉짜리에 요 정도에는 손절을 주고 들어가십시오. 강력한 변화가 들어왔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반등이 좀 어설프지만 임펄시브 웨이브의 모습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ABC 파로 단순 3파로서 지금 반등이 진행되어 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재고 있다가 여기 지금 여기 88이거든요. 여기 7866, 88이거든요. 요거 이해를 하실라나? 그죠? 886, 886.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 자리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고 여기서 886에 왔다라는 거 제가 권한을 대충 보고 있다가 여기 반등이 오면 단타 좀 쳐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쯤에서 제가 들어갔잖아요. 요쯤에서 좀 늦었죠. 방송하느라고. 어쨌든 그렇게 된 부분이고, 요거 그대로 들어올려버리면, 그죠? 여기가 1대 128.6에서 ABC8 종파 마감 후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이게 좀 꿀렁꿀렁하다 한 번 정도 더 가주면 요게 이렇게 해서 현장파 23,000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여러분들 그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즘 저항되니까 좀 털고 싶은데 일단 방송은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손절 꼭 주고 들어가십시오. 여기 손절가를 주고 들어가셔야 안 다치십니다. 대응을 빨리 못 해가지고 한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예. 그냥 뭐 치킨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아쉽다. 단기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지금에 대한 목표가는 꿀렁꿀렁꿀렁 하다가도 23,000 정도까지, 많이 가도 24,000 이상으로 보기는 아마 힘들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죠? 채널링이 하나 작도가 되고 있어요. 그죠? 채널링이 하나 작도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의 흐름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 번 더 쳐주고 이렇게 정도 간다거나 이렇게 빠진다거나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뭐 가다가 밀어버릴 겁니다. 다시 쿵쿵쿵쿵 이러다가 막 다시 빠져 밀어버릴 겁니다. 이거보다는 살짝 위를 한번 보고 가는 정도 수준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네. 큰 시황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큰 시황은 여기서 우리가 한 2만에서 밤등을 좀 나올 것이고, 그리고 2만에 만약에 이번에 온다면, 이게 이번 사이클 6월 달에 온다면, 제가 다음 달에는 여름 저점은 16,000불 정도를 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 가능성이 크다. 기억나십니까? 기분이 좀 나쁘죠?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신 거 이해합니다만, 어쩌겠어요. 뭐, 그냥 차트 보는 게 그런데, 뭐.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좀, 이게 아직도 이평이 모였다가 빠지고 있고 하니까 다이버스 이 정도 가지고 완전히 돌리기는 무리 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다시 갔다가 뭐, 다시 밀었다가 다시 가는. 어쨌든, 이 하락이 좀 강하죠. 그죠? 충격파처럼 벗겨진 이런 하락이, 여기서 완만해지는 흐름이 등장을 하고, 만약에 다음 이제 조정, 뭐 반등 이후에 조정파, 뭐 꿀렁, 다시 뭐 꿀렁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엔딩 달고날 모양, 다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어디를 제가 체크를 하고 있냐면, 이제 안 보이네 또. 코인베이스는 안 나옵니까? 스탬프로 갑시다. 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안 나옵니까? 원하러 가죠 뭐. 이때 타이밍 놓쳐가지고 못 팔았다. 방송할 때 하면 안 돼. 에이. 자, 여기랑 비슷하게.
여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이 여기가 될까요? 라는 의심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쯤 되거나 여기쯤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요런 흐름이 등장을 하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게 하면 지금 그러니까 반등이 이만큼 나올까? 아까 전에 23,000에서 24,000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시면 그 정도 될 것 같고, 요런 이제 각도로 완만해지면서 중간에 거래를 좀 터트려주는 이런 흐름들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양봉 하나 탁 떠주면 요게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다이버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죠? 근데 지금은요 거기까지는 못 갔고, 지금은 거기까지는 못 갔고 원화로 넘어왔네. 지금은 아직까지 쌍바닥은 아니고 외바닥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그죠? 지금 브레이크를 따다다닥 걸고 있긴 합니다. 따다닥 걸고 있긴 하지만 운이 좋다면 우리 이제는 요 정도에 대한 반등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천만원, 많이 가면 3천, 3,000에서 3,100은 조금 못 갈 것 같고 3,050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반등을 누리로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들어가지는 마시고,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봉이 탁 떠주면 요거는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한번 기다려봐 주십시오. 한 달에 지금 여기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패턴, 엘리엇 파동의 패턴상으로도 7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볼린저 밴드나 우리 뭐 캔들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약간의 요 정도의 반등 다시 진행할게요. 지금 6월이 절반이고 지금 하마는 비트코인 좀 약하긴 한데 요 정도의 반등만 등장해줘도 돼요. 한번 등장을 해주고 나서 여기 빠져주면 요런 게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런 게. 근데 뭐 쭉쭉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뭐 요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많이 가면 여기까지, 적게 가면 이 정도.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뭐 가다가 뭐 쭉 늘어져서 다시 돌릴 수도 있고, 그쵸? 어때요? 네. 희망적인가요?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지금은 힘들어도 버티거나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사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도, 어쨌든 볼린저 밴드상 제가 예전에 작년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고평가 되었다, 이거 더 가니까 또 고평가 되었다며 계좌시가 또 더 가니까 또 고평가 되었다, 또 절대 안 산다고 하다가 떨어지니까 와, 한샘 대단하다. 이도 마찬가지, 고평가 되었다 보속으로 봐라, 떨어지니까 와, 한샘 대박.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됐거든요.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저평가 구간인데 앞전에 하락이 이만큼 등장했으니 여기서 이렇게 튈 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돌리려고 한다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분이 진짜 많이 빠지게 된 하나가 갑자기 넘어왔는데 1,600만원, 1,700만원 선도 우리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일목균형 B 라인이 다 의미가 있는 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으로 굉장히 각광한 여기를 가진다. 여기까지 와도 이건 침범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2천만원 아래로 다시 올 여름에 만약에 2천만원 아래로 온다, 아닙니다. 온다면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이거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온다면, 그러니까 물려있는 시드를 탈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좀 총대 하나 맬게요, 이제는. 온다면입니다. 올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팔고 여기서 잡는다, 이제 하지 마. 이거 온단 말이야? 이거 내 불안이, 저 옛날에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진짜 트라우마 생겼거든요. 온다면입니다. 온다면이고, 뭐 좀 스무스하거나 부드럽게 갖게 되면 2천만원에서 1,900, 1,800에서 돌릴 수도 있고 2,000에서 돌릴 수도 있고, 이 영역에 대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뭐 단기적인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고 반등 한번 주자 우리 얘들아. 주고 나서 또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쿵쿵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양봉화가 딱 뜨는 그런 흐름 얼마나 예뻐요, 그죠? 상상이지만 뭐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죠? 요거는 뭐 결국은 제가 무리해가지고 방송 중에 에이 전날 로스컷이나 걸어놓고 자야겠습니다. 뭐 오전에 안 깨고 올라갈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봤으면 대응했을 텐데 무조건 하거든요 저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뭐 알트도 좀 기분 좋은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순간적으로 리플은 아니고 빨간불 좀 전반적으로 A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들어와 있네요, 그죠? 네, 드론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뭐 이거 성이 차겠습니까만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이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수의 흐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흐름 가지고 뭐 당장 쭉쭉쭉쭉 상승한다라고 보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있고 바닥에 대한 여기도 그때 말씀드렸죠.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반등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규모가 엄청 크진 않더라도 요거보단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름에서 이제 반등한 시장은. 그래서 들어오고 있고 우리 엘리엇 파동상 우리가 어떤 패턴을 좀 완성시키고 좀 잘 오래 간다면 그것은 이제 올 여름, 그렇죠? 올 여름에 대한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려서 힘드신 분들, 올려서 힘드신 분들 좀 과감해 주셔도 괜찮을 만한 시장이 오고 있다, 그죠? 하지만 그것도 추세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추세 상승은 적어도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추세 상승을 의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니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증가됐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1,800 정도를 그러니까 2,000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정도, 2,300? 그래 뭐 러프하게 갑시다. 뭐 2,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다면 만약에 얘가 한 4천 정도만 간다고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이거든요. 맞죠? 우리가 반토막이 물려있어요. 반토막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30% 이내로만 올라고 했으니까 반토막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 가격에서 사서 이 가격에서 팔아버리면 그 남은 시들 다 풀베팅을 해서 팔아버리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큰 시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니야. 그냥 일단 요 여름에 일단 2,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요 밑에 자리에서는 다소 한번 과감해져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점은 어딜지 모릅니다. 이 2천만 원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1,600만 원까지가 열려 있거든요. 오픈된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월봉, 한 달 월봉 볼게요. 여기에도 열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밑에 깨져버리면 좀 곤란해져. 깨지면은 여기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깨져버리면 반등 주고 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간다고 보셔야 되거든. 그래서 깨진 살짝은 괜찮은데 완전히 깨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반등범 우리가 다 털고 그냥 이제 비트코인 그만합시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죠? 이렇게 좀 내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죠? 결론은 한 달만 고생 더 하자. 그리고 올 가을에는 뭔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걸걸한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